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종합뉴스입니다.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확산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정부가 서울과 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서울과 경기 주민들은 가급적이면 2주 동안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말고 모임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첫 소식 길기범 기자입니다. 서울과 경기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내일 0시부터 2단계로 올라갑니다. 지난 5월 초 생활과 방역을 병행하는 1단계로 전환한 지 석 달 만입니다. 수도권의 신규 확진자 수가 코로나19 발병 이후 처음으로 100명을 넘어선 데 따른 겁니다. 하루 사이에 신규 확진자가 2배 가까이 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기준을 이미 넘어선 상황입니다. 정부는 서울과 경기 주민은 가급적이면 타 지역으로 이동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수도권 이동자제 권고는 코로나19 발병 이후 처음입니다. 모임과 행사는 취소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내일부터 고위험시설로 분류되는 유흥주점과 방문 판매업체 등 12개 업종의 영업도 제한됩니다. 이후 또는 그 이전이라도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고위험시설의 운영을 중단할 수 있음을 미리 예고해 드립니다. 2학기를 시작하는 학교 역시 등교 수업 인원을 축소해 밀집도를 낮추고 원격 수업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서울, 경기 지역에서 열리는 스포츠 경기는 다시 무관중 경기로 돌아갑니다. 방역 당국은 확산 속도가 빠르고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의 비율이 14%를 넘었다며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8월 들어서 20에서 40명대를 오르내렸습니다. 그랬던 게 지난 10일 월요일부터 28명, 34명, 54명, 56명, 103명에서 어제 166명으로 는 겁니다. 여기에 일부 누락된 경기도 확진자 수 36명까지 더하면 202명이 됩니다. 서울과 경기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서울만 80명이 됐습니다. 이러다가 자칫 수도권 대유행으로 번지는 거 아닐지 걱정입니다. 장마는 끝나가는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윤기란 기자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국내 발생 155명, 해외 유입 11명 등 모두 166명입니다. 이틀 연속 100명대는 지난 3월 말 이후 처음입니다. 하루 확진자 166명은 지난 3월 11일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서울 74명과 경기 72명, 인천 6명 등 수도권에서만 152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경기도는 정부 집계보다 36명이 많은 108명이 확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더하면 어제 신규 확진자 수는 최소 202명으로 늘어납니다. 집계가 차이가 나는 건 각 지자체가 입력하는 정보가 방역 당국 통계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에서 많은 확진자가 집계된 건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이곳 경기도 용인 우리제일교회 등 교회발 감염이 급증한 결과입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 교회에서는 우리제일교회 33명, 사랑제일교회 40명 등 신규 확진이 속출했습니다. 특별히 종교시설과 관련해서는 조사를 통해서 접촉자들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가 진행되면서 접촉자 등의 조사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서울, 경기 종교시설에 집합 제한 행정명령이 발동한 가운데 서울시는 134명의 누적 확진자가 나온 사랑제일교회 교인과 방문자 4,053명에게 진단검사를 명령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경기도 양평군 서정면 자수로 유명한 지역이죠. 여기 명달리 마을회관에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가 차려졌습니다. 마을 주민 31명이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지난 9일 날 마을 어르신들 코로나 걸리지 마시라고 복다림 보양식을 해드렸는데요. 50여 명이 모여서 흥겨운 시간을 가졌는데 여기서 그만 집단 감염이 생긴 겁니다. 전민석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시고요. 코로나19 재확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경기 양평군의 한 마을입니다. 구급차가 수시로 오가며 코로나19 환자를 병원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지난 9일 보양식을 나눠 먹었던 주민들이 무더기로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잔치당일 비가 오면서 마을 주민들은 마을 체험장 안에 모였는데요. 당시 음식을 나눠 먹고 노래를 부르면서 잔치는 4시간 반가량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잔치에 참석한 주민 51명 중 반 이상인 29명이 감염됐고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좁은 공간에서 단체 식사 행위 등을 한 것이 위험 요인으로 참석자는 대부분 면역력이 약한 고령의 노인입니다. 최초 전파자는 서울과 양평을 오가며 지내던 광진 29번 환자로 추정됩니다. 광진 29번 환자는 손자로부터 감염된 사실을 모른 채 잔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잔치 다음 날인 지난 10일부터는 마을 주민들이 서울 동대문구의 한 종합병원 장례식장에 단체로 갔다 온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 동네 분들 다 가셨다 그러더라고요. 잔치에는 가지 않고 장례식에만 참석한 주민도 코로나19에 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을 공동체 감염에 이어 장례식장발 감염도 우려됩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네, 망설이던 정부가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는 소식 앞에서 전해드렸는데, 자, 어떻게 바뀌는 건지 이수아 기자와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아 기자. 네. 자, 이 다시 거리두기로 이제 2단계로 격상이 됐어요. 얼마 만에 되는 거예요? 네, 흔히 말하는 이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을 한 지가 지난 5월이었는데 3개월 만에 다시 지침을 강화하는 셈입니다. 대신 전국이 아닌 서울과 경기 지역 수도권에만 2단계 격상이 이뤄지는 거고요. 일단 내일 0시부터 2주간 적용하는데 만약 그 사이라도 지금보다 상황이 더 악화한다면 추가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석 달 전까지 우리가 분명히 겪었던 일인데 그 뭐 시간이 지나니까 또 어떻게 했던 건지 다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네. 지금하고 이제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거죠? 일단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고위험 시설의 운영이 제한됩니다.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사용 인원이 제한되고 클럽, 감성, 주점 등의 경우 합석이 금지됩니다. 원칙적으로는 2단계에서 아예 운영이 중단돼야 하지만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서 2주의 여유를 더 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12개 시설 업종이 고위험 시설로 헌팅 포차, 감성 주점, 유흥 주점, 상백인 이상 대형 학원 등이 포함됩니다. 요즘 미뤘던 결혼식을 다시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결혼식장 내 뷔페도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오는 19일 오후 6시부터는 PC방도 고위험 시설로 추가 지정됩니다. 고위험 시설 이용 말고 바뀌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집합 모임은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 모두 허용되던 것이 실내에선 50인, 실외에선 100인 이상 모이지 못하게 되고요. 최근 30%까지 관중 입장이 허용됐던 스포츠 행사도 다시 무관중 경기로 돌아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 야구장이나 축구장 아예 관중이 못 들어가겠네요. 맞습니다. 네. 만약 상황이 더 심각해졌어요. 지금보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3단계까지 격상이 된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10명 이상 모이는 게 그때부터는 금지가 됩니다. 또 결혼식, 스포츠 경기 모두 중단되고요. 음식점도 오후 9시 이후에는 무조건 문을 닫아야 됩니다. 병의원, 약국, 주유소 등 생활 필수 시설만 정상 운영되는데 사실상 일상이 없는 거죠. 2주일 좀 잘 좀 참아내서 3단계까지 가는 그런 일은 좀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 지역 감염 사례를 보면 말이죠. 이 종교시설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왜 고위험 시설 목록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종교시설은 중위험 시설로 현재 분류돼 있는데요. 가운데 중자? 맞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꽤 많은 전파 사례가 나오고 있는 만큼 고강도 규제를 받게 됩니다. 이번 확진자가 많았던 사랑제일교회나 우리제일교회의 경우 성가대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가정방문 예배가 빈번히 이뤄지는 등 제대로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죠. 이 2단계 거리두기에서는 정규 예배 등은 모두 열 수 있지만 앞뒤로 이뤄질 수 있는 교인끼리의 소모임, 식사 자리 등은 모두 금지되고요. 만약 이를 어긴 사실이 알려진다면 그나마 가능했던 정규 행사조차 열 수 없게 됩니다. 그 보니까 이 서울시에서는 사랑제일교회의 경우에 이 교인하고 방문자 4천여 명 모두 진단 검사를 받으라고 명령을 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이 어느 정도의 근데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겁니까? 네, 서울시 신규 환자 중에 사랑제일교회 관련이 지금 35%가 넘어가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이미 교회 교인 등 4,053명에게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하는 안전 안내 문자가 발송된 상태입니다. 이태원 클럽 때도 내려졌던 이행 명령인데요. 만약 어긴다면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네. 최대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만약 검사를 미루는 과정에서 본인으로 인한 확진자가 생긴다면 구상권 청구도 가능해집니다. 예. 그리고 아이들, 학생들 네. 개학이 한 일주일 정도 빠른 데는 남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원래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은 1단계에서는 학교 내 밀집도를 3분의 2 이하로 유지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2단계로 격상되면 밀집도를 또 절반으로 줄여서 3분의 1로 유지해야 합니다. 네. 지금은 서울, 경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비수도권 교육청의 경우 매일 등교를 준비 중이거든요. 다른 지역도 하지만 언제 2단계로 격상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참 2단계에서 다시 1단계로 이제 돌아가기 위해서는 네. 예, 결국 개개인의 이제 노력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개인 방역 수칙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더운 날씨에 마스크 착용 점점 어려워하고 계시는데 좀 더 참아야겠습니다. 손 세정제 꼭 사용해 주시고 불필요한 외출 모임은 삼가 주셔야겠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타 지역 이동을 삼가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주를 꾹 참아내야 또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거니까요. 내가 아닌 우리 모두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이번 휴가 집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수아 기자였습니다. 네,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활발한 상황에서 완치자의 혈장이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미국의 확진자가 53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전 세계적으로 확산세인 상황에서 나온 긍정적인 결과입니다. 김희경 기자입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 연구진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3만 5천 명에게 완치자에게서 받은 혈장 치료제를 투여했습니다. 그 결과 항체가 고용량으로 함유된 치료제를 투여받은 환자 가운데 30일 이내에 숨진 환자는 20%였던 반면 항체가 저용량으로 들어간 혈장을 처방받은 환자 중에는 30%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망률에 현저한 차이가 나타난 겁니다. 다만 표본을 무작위로 선정하지 않은 데다 완치자의 항체에 있는 혈장 수가 일정하지 않아 아직 효과와 실효성에 대해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5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We know now from sad past experience that that's a predictor that you're going to have more surges. 확진자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는 미 50개 주 가운데 처음으로 누적 확진자가 60만 명을 넘었습니다. This is a challenging moment for all of us. 일본에서도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NHK 방송은 14일 전국 지자체별로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총 1,358명이라고 전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지난 2월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한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승선자를 포함해 54,673명이 됐습니다. 남미 브라질에서도 신규 확진자가 또 5만 명대를 기록해 현재까지 327만 명 이상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MBN 뉴스 김희경입니다. 오늘은 제75주년 광복절입니다. 경축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을 향해 언제든 마주 앉겠다며 강제동원 배상과 관련해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남북 협력에 대한 언급은 이례적으로 많이 줄었는데요. 오늘 경축사 내용과 의미를 신동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제동원 배상 판결의 주인공 이춘식 어르신을 언급하며 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 나라의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개인의 배상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던 내용의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하며 일본의 대화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일본과 한국 공동의 노력이 양국 국민과 우호와 미래 협력의 다리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북한에 대해선 방역과 공유하천의 공동관리 등
남북 협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지난해보단 관련 언급의 분량이 3분의 1 정도로 줄었지만 평화와 경제, 생명 공동체 등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남북 협력이야말로 남북 모두에게 있어서 핵이나 군사력의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안보 정책입니다. 다만 북한 매체들은 남북 협력과 관련해 특별한 반응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홍수 극복, 코로나 극복이라는 내치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남북 협력 대북 메시지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으면서 이런 가운데 북한의 한 민간단체는 일본이 위안부와 군함도 문제와 관련해 반인륜적 범죄 행위를 사죄하고 성의 있게 배상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이번 경축식은 이전과는 다른 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관례처럼 마지막에 등장하던 대통령이 먼저 입장해서 애국지사들을 맞이하는 예우를 보였고요. 수화통역 대신에 청각장애인 이소별 씨가 행사 진행을 맡은 점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경축식 현장 이모저모를 우종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무철, 김영관, 이영수, 장병하 애국지사가 잇따라 입장하자 먼저 들어와 있던 문재인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나 직접 맞이합니다. 대통령이 마지막에 등장하는 관례를 깨고 애국지사들을 주인공으로 예우한 겁니다. 이어 진행된 독립유공자 포상에서는 고령으로 단상에 올라오지 못한 유공자 부인에게 문 대통령이 직접 내려가 허리를 숙였습니다. 대통령 표창, 고 최사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20년 8월 15일 대통령, 배우자 박명수님께 수여됩니다. 올해 117세를 맞으신 박명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통상적으로 수화통역사를 따로 배치하는 것과 달리 청각장애인 이소별 씨가 김좌진 장군 증손자인 탤런트 송일국 씨와 함께 경축식 진행을 맡은 점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8월 15일 밤부터 오늘 다리에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 너무나 기쁩니다. 지금 제 소리가 잘 보이나요? 네, 아주 잘 들린다고 합니다. 국민의례 중에는 여자 배구 국가대표 김연경 선수가 국기에 대한 경례문을 낭독했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경축식은 지난 1963년 동대문 운동장에서 진행된 뒤 57년 만에 같은 장소에 지어진 동대문 디지털 플라자에서 진행됐습니다. 동대문 운동장은 1935년 고 손기정 선수가 육상 대회에서 우승했고 이후 고 김구 선생 장례식 등 역사적인 기념 행사들이 개최된 곳입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 연설 어떤 내용이 더 있는지 그리고 여야 반응 또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관련해서 정치부 황재영 기자와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영 기자, 대통령 연설문에서 헌법 이제 10조를 언급한 게 눈에 띄던데 배경이 뭡니까? 네, 먼저 헌법 10조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예.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고 있다. 그리고 국가는 이런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런 내용입니다. 법률가들이 가장 좋아하는 조항으로도 좀 알려져 있는데요. 예. 문 대통령의 오늘 발언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헌법 10조의 시대입니다.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네, 쉽게 이야기하면 75년 전에 국가는 광복을 해서 자유를 찾았는데 그럼 국민 개개인도 광복을 해서 온전한 자유를 찾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이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성 문제, 인권 문제, 주택 문제만 보더라도 개인의 진정한 광복은 아직 오지 못한 것 같다.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국가가 철저하게 보장해 줌으로써 국가를 넘어서 개인의 광복도 이룰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의미라고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렇군요. 문 대통령 연설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오늘 김원흥 광복회장 발언이 상당히 강경했더라고요. 네, 문 대통령의 연설에 앞서 김 회장이 발언을 했는데요. 그 이승만 전 대통령 그리고 애국가를 만든 안익태 작곡가를 친일 인사라고 직접 비판했습니다. 예.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승만은 반민특위를 폭력적으로 해체시키고 친일파와 결탁했습니다. 민족 반역자가 작곡한 노래를 국가로 정한 나라는 전 세계 대한민국 한 나라뿐입니다. 네, 김 회장은 또 이 국립묘지에서 친일 반민족 인사의 묘를 이장하는 국립묘지법 개정도 오는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밝혔는데요. 네. 이 김 회장은 이 고 백선엽 장군의 대전 현충원 안장 때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등 정치적인 발언을 최근에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축식 연설을 봤는데요. 지난해에는 뭐 일본을 그냥 비판하는 정도에 그쳤는데 오늘은 앞서 보셨다시피 특정 인물을 언급하면서 비판 수위를 상당히 높여서 좀 관심이 쏠렸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매우 치우친 역사관이라고 비판하는 등 야권의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네. 원희룡 지사는 저 현장에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네, 제주도에서 별도로 광복절 경축식을 열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오늘 문 대통령 연설에 대한 여야 반응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이 국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한 연설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강훈식 수석 대변인은 헌법 10조를 언급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이 진정한 광복의 의미를 느끼게 하는 연설이었다.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네. 미래통합당은 말로만 국가에 대한 믿음을 외치고 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는데요.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모두가 잘 살게 해주겠다는 믿음. 이미 소득주도 성장과 23차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빈부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정의당은 문 대통령은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 진정한 광복이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차별과 격차의 늪에서 벗어나야 할 큰 과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네. 뭐 각 정당마다 견해가 다 다르군요. 예. 그리고 말이죠. 오늘 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발언이 눈에 띄더라고요. 네, 반 전 사무총장이 오늘 광복절 기념 성명서를 별도로 좀 내서 현 정부를 좀 비판했습니다. 이념 편향과 진영 중심의 국정 운영을 현재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쌓이고 있고 이에 따른 국민적 분열과 사회적 갈등이 국력을 하나로 못 모으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백선엽 장군을 떠나보내면서 정부가 보여준 태도가 보훈의 가치를 크게 폄훼시켰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예. 반 전 총장은 지금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인데요. 때문에 뭐 이런 발언을 한 배경에 지금 관심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일본 소식 좀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는 하지 않고 이번에도 공물을 보냈다고요? 네, 일본 전범의 유해가 있는 곳이 바로 야스쿠니 신사인데요. 오늘도 아베 총리가 공물을 보냈습니다. 매년 패전일, 일본으로선 패전일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봄, 가을 제사 때 공물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요. 공물이라는 게 뭘 보내는 거예요? 네, 이 신사에 어떤 나무 장식품을 보내는데 그 나무 장식품을 살 돈, 그러니까 돈, 현금을 직접 보내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참배를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이 공물을 보내는 것도 이 전범에 대한 예를 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때마다 이 논란이 좀 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다가 오늘은 이 우리나라로 치면 장관급인데요. 환경상과 문부과학상 등 아베 내각 강요 4명이 직접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했습니다. 현직 강요가 패전일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게 2016년 이후 4년 만이라고 합니다. 네. 때문에 일본의 우경화가 갈수록 심해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75주년 광복절 소식 좀 알아봤습니다. 황재영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마지막 장맛비가 예보된 주말입니다. 오늘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엔 새벽부터 기습 폭우가 반복됐는데요. 50mm가 넘는 비가 내리면서 일부 도로와 하천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박규원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 도로입니다. 운전자가 차량 와이퍼로 쉴 새 없이 빗물을 닦아보지만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하천의 물은 눈에 띄게 불어났고
시설물이 덩그러니 놓인 한강공원 복구 작업도 속도가 나지 않습니다. 장마 막바지인 오늘 오전 서울에 50mm가 넘는 기습폭우가 쏟아지면서 일부 도로와 하천이 다시 통제됐습니다. 밤사이 비가 내리면서 한강 수위가 다시 올라갔고 오전 7시 30분 기준 이곳 잠수교의 보행자 통행은 제한됐습니다. 잠수교 외에도 오전에 영동일교 및 양재천로 양방향이 통제됐고 반포천, 양재천 등 하천의 출입도 제한됐습니다. 오후에도 다시 폭우가 쏟아지는 등 비는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점 소강 상태를 보였습니다. 비가 잦아들며 도로와 하천의 통제도 대부분 해제된 가운데 한강 수위가 5.5m 아래로 내려가면 잠수교 보행자 통행 제한은 해제됩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이처럼 중부지방엔 비가 왔지만 남부지방은 폭염에 시달리는 양극단의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 장맛비가 그치면 전국에 뒤늦은 무더위가 찾아온다고 하니까요. 더위 대비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강진우 기자입니다. 아스팔트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릅니다. 손선풍기와 양산까지 동원해보지만 더위를 막기에는 어림도 없습니다. 습도가 많이 높아서 바깥에 다니기도 너무 힘들고 좀 덥고 지치네요. 더위 탓에 인근 계곡은 아침부터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나무 그늘 밑에 자리 펴가지고 애들 노는 거 지켜보고 여기 있으니까 너무 시원하고 너무 천국이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이빙이나 보트를 즐기는 해수욕장 피스객들은 차라리 땡볕 더위가 더 반갑습니다. 햇빛이 쨍쨍하게 뜨고 이제 시원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너무 재밌어요. 오늘 중부를 제외하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는데 대구는 37도, 제주 36도, 전주 34도까지 치솟았고 열대야가 발생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중부 지방에 내리는 비가 내일 오전 중 그치면서 54일간 이어진 장마도 사실상 끝이 나겠습니다. 긴 장마철이 지나고 뜨거운 공기가 자리 잡으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5도 내외로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더라도 여전히 찬 공기 세력이 강한 상태라서 게릴라성 호우나 가을 장마에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재확산하는 가운데 광복절인 오늘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서울시 집회 금지 명령으로 대부분 집회가 금지됐지만은 일부 허용된 집회 장소에 2만여 명이나 몰리면서 감염 확산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이 보수단체 집회 참가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서울시가 집회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종로구 동화 면세점 앞 등지에서 집회가 가능해지면서 도심 일대에 2만여 명이 운집한 겁니다. 서울 경복궁역 일대 등 일부 예정됐던 집회가 취소되면서 집회 참가자들은 광화문 광장 주변으로 몰렸습니다. 하지만 일부 참가자들이 마스크를 턱 아래로 내려 쓰거나 마스크를 벗은 채 물을 마시는 등 거리 두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서울 도심에 7천여 명을 투입한 경찰은 자진해산 권고에 나섰지만 참가자들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집회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무단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불법 집회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즉시 해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2,000명 규모의 집회를 열 예정이었던 민주노총은 일정을 기자회견으로 대체했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 이 우중에서도 우리 노동자들은 자주와 평등의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경찰은 집회 시위법과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고 서울시는 불법 집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부산 해운대, 강릉 경포대, 가본 지도 참 오래됐습니다만 지금 치맥 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지 않습니까? 단속 반원들이 되게 바쁩니다. 여기서 치맥하시면 벌금 300만 원입니다. 덕분에 밤바다 해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밤바다를 감상하는 여유가 생겨서 좋긴 좋은데요. 근데 말이죠. 해변을 막아놨더니 술집이 더 북적대고 있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이곳은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입니다. 저녁 7시 이후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게 금지됐는데요. 단속 현장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335 모여 술을 마시는 모습이 포착되자 단속반이 출동합니다. 마스크 좀 말아주세요. 그리고 여기 저녁 7시부터는 CCTV가 안 됩니다. 백사장 앞 계단에 앉아 맥주캔을 기울이는 피서기기 또 적발됩니다. 취직하시게 되면요, 벌금 300만 원 내시고요. 매일 밤 74명의 인원이 투입돼 새벽 6시까지 단속이 이어지는데 지금까지 야간 취식 금지는 247건이 적발됐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단 한 건도 없지만 단속은 매일 밤 계속됩니다. 해변에서 단속이 계속되자 피서객들은 해수욕장과 길 하나를 사이에 둔 거리로 발길을 돌립니다. 주점과 식당마다 손님들로 북적이고 다닥다닥 붙어앉아 술잔을 기울입니다. 집합 제한 명령이 내려진 해수욕장 해변보다 사람들 간 거리는 더 좁혀졌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차라리 해변이 더 안전할 것 같다는 속내를 털어놓습니다. 수차례 말씀을 드렸거든요. 도로나 식당에서 먹는 게 더 위험한데 지자체에서는 대부분 좀 반대를 했어요. 이른바 치맥 금지령은 부산 해운대와 강릉 경포대 등 전국 주요 해수욕장 25곳에 내려진 상태입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독도 가보셨어요? 네, 저 한번 가봤습니다. 동도에 가면은 그 한국령이라고 한자로 적힌 암각이 있잖아요. 네, 독도 경비대 옆에 아주 멋지게 파놨죠. 네. 근데 저는 이 암각이 이거 하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행방이 묘연했던 암각이 또 발견이 됐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한자와 한글이 함께 적혀 있는 건데요. 풍화가 심해서 독도 전문가가 분필로 색칠을 하면서 찾아냈다고 합니다. 네, 우리 조상들이 도장 찍어 놓은 거 아닙니까? 우리 땅이라고. 맞습니다. 도장파 그것도 대한민국 인감 도장인 거죠. 네. 근데도 일본 사람들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대는데 우리가 한번 크게 외칩시다. 독도는 우리 땅! 강세영 기자입니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관할구역은 울릉 전도와 죽도, 석도로 한다. 1900년 대한제국은 당시 석도로 불렸던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알리는 칙령을 반포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호시탐탐 독도를 노렸는데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팻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맞서 1954년 독도 의용수비대와 한진호 씨 등이 독도 동도 두 곳의 한국, 다른 두 곳에 한국령이라는 글씨를 암벽에 새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한국령이라는 한자와 한글이 적힌 암각의 행방이 묘연했는데 최근 독도 연구가 안동립 씨는 수년간 독도를 탐색한 끝에 암각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이게 풍화가 되고 그래서 사라진 것 같습니다. 희미하게 나온 거를 제가 7월 23일, 22일, 23일을 다시 들어가서 백묵으로 이렇게 칠해서 그거를 자세하게 찾았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관리를 받지 못하고 비바람에 달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한자는 완전히 하나도 보이지 않고 국자도 많이 훼손이 돼서 이렇게 획은 조금 보이는데 많이 훼손이 됐고 영자는 약간 좀 잘 보입니다. 이 한글이 전혀 없어요. 독도가 우리 땅인 것을 알리는 암각은 역사적인 의미가 큰 만큼 잘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해방 후에 독도가 우리의 영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역사적 증거, 역사적 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독도를 지키기 위해 활동했던 역사적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기도 하고 소중한 우리 땅 독도 75주년 광복절에 그 의미가 남다르게 느껴집니다. MBN 뉴스 강산입니다. 쉽게 구할 수 없는 명품이나 한정판 제품을 구입해서 프리미엄 가격을 덧붙여 되파는 리셀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로 2030 세대에서 인기라고 하는데요. 이기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온라인과 매장에서 중고시계를 유통하는 한 업체. 코로나19 여파로 중저가는 거의 팔리지 않지만 고가 명품 중고시계 매출은 30% 늘었습니다. 명품 인기에다 사들인 중고품을 되파는 것까지 고려하는 소비자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팔면 얼마 받습니까? 라는 걸 꼭 물어봐요.
예전엔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내가 이쁘면 찾는데. 20대 직장인 강다원 씨는 최근 운동화를 되팔아 수십만 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이른바 스니커테크, 줄석이나 응모로 한정판 스니커즈 운동화를 제값을 주고 산 뒤에 비싸게 되파는 방식입니다.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면 한정판 가격은 주가처럼 실시간으로 움직입니다. 엄청 큰 돈을 원하지 않고 소소하게 내가 원하는 걸 살 수 있을 정도로 그걸 보탬이 되는 정도에 버리면 좋겠다라고. 한 한정판 거래 플랫폼은 올해 가입자가 80% 늘었고 특히 25살에서 34살 사이 가입자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2030 세대가 부동산 주식보다는 적은 비용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한정판 거래를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분석입니다. 밀레니얼 세대들이 글로벌 브랜드에 대해서 전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그 어떤 수요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마땅한 수단이 없었는데 이제 온라인 플랫폼으로 그게 연결이 되니까. 한정판을 사고 파는 플랫폼 사업에 최근 대형 포털과 백화점까지 진출하고 운동화뿐 아니라 의류 등으로 거래 대상도 확대되고 있어 관련 시장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대유 위니아 MBN 여자 오픈에서 신인 돌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올해 프로에 데뷔한 구례현과 송가은이 공동 선두로 치고 나가고 있는데 이제 내일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언니들의 반격이 볼만하게 됐습니다. 구경호 기자입니다. 안소연이 광복절을 맞아 모자에 대한민국 만세의 자음과 태극 문양을 새기고 나와 버디 퍼트에 성공합니다. 박결도 같은 모자를 쓰고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뜻깊은 날 최민경은 4번 홀에서 티샷을 곧바로 기대에 맞추면서 아쉽게 홀인원을 놓쳤습니다. 신지혜는 국내 투어 최다승 주인공답게 어려운 상황에서 완벽한 어프로치 샷을 뽐냈고 같은 조에 지난해 대상 최혜진 역시 벙커샷을 가볍게 홀컵에 붙여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신인 구례현은 2라운드에서도 보기 없이 버디만 4개를 기록하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치며 9언더파 선두에 올라 생애 첫 우승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항상 첫 우승을 하면 그 상금 무조건 기부하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승해서 그게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루키인 송가은도 3홀 연속 버디를 기록한 끝에 구례현과 함께 공동 선두에 나서 신인 돌풍을 이어갔습니다. 대회 첫 2년 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박민지가 한타차 3위에 오른 가운데 베테랑인 장하나와 김효주는 각각 2타차와 4타차로 선두를 추격해 최종 라운드에서 뒤집기에 나섭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올해 장맛비 참 오랜 기간 많이도 내렸습니다. 내일이면 역대 최장 장마가 종료되는데요. 오늘 밤까지 서울을 포함한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에 5에서 20mm의 비가 조금 더 내리겠고요.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는 내일 아침까지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린 뒤 모두 그치겠습니다. 이제는 장맛비 대신 폭염과 열대야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에도 폭염특보가 확대되면서 이제는 전국에서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내일 한낮에 서울이 31도, 강릉이 35도, 대구 37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 비가 내린 뒤 장마 전선이 북한으로 완전히 이동하면서 장마가 모두 끝나겠습니다. 내일 서울, 경기와 강원은 하늘이 흐리겠고요. 한낮에 서울이 31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남부지방의 하늘은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이 지나겠고요. 구름 사이로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면서 낮 기온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강릉의 낮 최고 기온 35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다음 주 내내 폭염과 열대야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이 말복이었어요. 네, 장마가 워낙 길기도 하고 빗속에 말복이라 그런지 실감이 좀 안 납니다. 그렇죠. 옛말에 장마가 길면요 충북 보은에 결혼을 앞둔 처녀들이 눈물을 흘린다는 말이 있어요. 무슨 이유에서요? 보은이 대추로 유명한 동네인데 네. 이 장마가 길어지면 대추가 여물지 못해서 혼수 마련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옛말이 근데 그렇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근데 장마가 순 우리말인데
올해는 한자로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써볼까요? 긴 장자에 마기 맞자 장마. 올해 장마에 딱 맞는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여기서 모두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